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믿고 의지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뜻밖의 반전,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상처받는 순간이 아닐까요?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처음엔 웃음꽃을 피우며 서로의 존재에 기뻐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말 한마디나 눈빛, 행동에서 묘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대개 틀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거리감을 두고 다른 이는 뒤에서 험담하며 우리의 평판을 깎아내리기도 하죠. 우리는 그저 그 사람의 감정이 순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이미 속내를 드러낸 채 이제는 우리를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의 진심을 직접 알아채는 능력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아끼는지 혹은 은밀히 경계를 허물고 배신을 계획 중인지 미리 감지하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이런 신호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주변 사람이 평소와 다르게 말수가 줄어들었나요? 갑자기 과하게 친절해졌거나 하는 일마다 반응이 시큰둥해졌다면 한 번 주에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이미 멀어졌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아주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당신을 배신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르죠.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소개할 세 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배신할 의도가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서울의 한 아파트에는 약 20년 동안 친구처럼 가까이 지낸 두 여성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정혜란 씨, 다른 한 분은 김정숙 씨였죠. 두 사람은 같은 단지에 살면서 아침마다 함께 커피를 마셨고 서로의 자녀 결혼식에도 참석했으며 무려 2번이나 해외여행을 다녀온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혜란 씨의 남편이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고 나서 몇 달 후 정숙 씨는 예전보다 연락을 뜸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혜란 씨가 함께 커피를 마시자고 해도 바쁘다고 핑계를 댔고 가족 모임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기 시작했죠. 이 상황 뭔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혜란 씨는 정숙이도 요즘 힘든 일이라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동네 슈퍼마켓에서 정숙 씨가 다른 주민에게 혜란이 남편 백수잖아. 요즘 돈도 없나 보더라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혜란 씨는 아차 싶었습니다. 이해해 줄 거라 믿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뒤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은 정숙 씨가 몰래 단지 내 주부 모임에서 혜란 씨를 완전히 왕따시키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이 갑자기 거리를 두거나 본인의 이야기는 하지 않으며 여러분의 정보만 캐내려고 한다면 또는 지나치게 친절하게 굴기 시작했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우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배신은 바로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황에서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 깊이 날카로운 칼을 숨기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 칼에 찔리지 않으려면 지금 이 방송을 끝까지 들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의 배신을 암시하는 첫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배신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신호는 작은 비밀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누던 사람이 갑자기 뭔가를 숨기는 듯한 기운이 감지된다면 그 순간이 바로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에 무엇을 했는지, 어디를 다녀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이제는 말을 흐리고 그냥 있었어. 별일 없어라고만 말하며 대화를 피하게 된다면 말이죠.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뒤에는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과 마음 사이에 거리가 생기기 시작한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경기도 분당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정승혜 씨입니다. 승혜 씨에게는 회사에서 가장 친한 동료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송현주 씨였습니다. 둘은 같은 팀에서 함께 일하며 퇴근 후에도 늘 함께 시간을 보낼 정도로 돈독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주 씨가 점심시간만 되면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사소한 이야기들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지만 이제는 회의가 있다거나 팀장님과 할 이야기가 있다며 자꾸만 자리를 뜨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승혜 씨도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팀 회의 중에 현주 씨가 자신도 모르는 이야기를 미리 발표하는 것을 듣고 그 얘기 속에 본인의 아이디어가 슬쩍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승혜 씨의 마음은 마치 얼음물로 가득 찬 듯 깊이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밝혀진 것은 현주 씨가 승진을 위해 혼자 뒤에서 따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승혜 씨가 그동안 나눴던 아이디어와 기회들마저도 이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모든 것을 정리해 위선에게 보고하고 있었다는 믿기 힘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승혜 씨는 깊은 배신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 의지하고 신뢰했던 사람이 이렇게 조용히 변해버렸다는 사실이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소한 비밀이지만 그것은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보이는 사람이 속으로는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다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의 말이 짧아지고 예전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피한다면 이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이유 없이 혼자 조용히 행동하고 눈을 피하며 점점 멀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건 설마 그럴 리가 없어라며 방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관계를 쌓아가지만 상대가 그 관계를 계산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사이가 됩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적은 칼과 창을 든 자가 아니라 미소를 머금고 다가오는 사람이다. 이 말이 오늘날의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갑작스레 침묵의 벽을 쌓기 시작하고 예전과 다른 태도로 변해간다면 그 속에는 이미 거리감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거리감의 끝에는 배신이라는 씁쓸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음을 기억하세요. 언제든 힘든 일이 있을 때 말만 해. 내가 도와줄게라고 마음을 다잡아주던 친구. 하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해서 찾으면 지금은 좀 바빠서 나중에 보자라거나 그건 내 스스로 해결해야지라고 말하며 돌아서는 경우가 어쩜 이렇게 많은지요. 오늘은 그런 사연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 마포에 살고 있는 윤호 씨와 그의 30년 지기 친구 김대성 씨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마치 형제처럼 군대도 함께 다녀온 사이죠. 사회에 나와서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호 씨가 건강이 악화되어 직장을 쉬게 되며 가족의 생계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때 윤호 씨는 가장 먼저 대성 씨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어려워지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땐 진짜 내일처럼 도와줄게라고 항상 든든하게 말해주던 친구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졸이며 전화를 걸어 혹시 잠시 동안 100만 원만 빌릴 수 있을까? 라고 조심스레 부탁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지금은 내가 좀 곤란해서 라는 반응에 차라리 차갑게 거절하는 것이 나았을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연락이 드물어지더니 거의 끊겼어요. 그때 윤호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돈을 빌려주지 못해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평소에 저를 그렇게 걱정하던 그 따뜻한 말들이 막상 필요할 때는 공허한 말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으니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이처럼 말은 달콤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은 사람일수록 배신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관계를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조건적 인간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지나치게 화려한 말이나 감동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 편이야. 너 없으면 못 살아. 우리는 가족 이상의 존재야. 같은 표현은 듣기에 좋지만 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실제 행동으로 증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말을 공허한 말이라 부르며 진심이 담기지 않은 입으로만 하는 공덕이라고 설명합니다. 공덕은 행동으로 쌓여야 하는데 말뿐이라면 그저 허무한 인연에 그칠 뿐입니다. 고전 책에서도 말이 적고 마음이 크면 신뢰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 말보다는 묵묵히 행동하는 사람이 더욱 믿음직한 법입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을 가려낸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말보다는 작은 행동 하나로 조용히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말뿐인 사람을 잊고 계신 건 아닌가요? 좋은 말을 자주 하지만 막상 행동으로는 뒷받침되지 않고 힘들 때 함께하지 않는 사람 말이죠. 그런 사람은 진정한 친구도 진짜 인연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을 실망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신호는 여러분의 약점을 슬쩍 드러내거나 사람들 앞에서 조롱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한 농담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속에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불편해할 말은 피하는 법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비밀을 폭로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배신의 기운이 스며든 사람은 종종 여러분의 약점이나 단점을 농담이라는 가면 아래 슬며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웃음거리로 즐기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의 이미지를 가볍게 만드는 데 일조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모임에서 누군가가 저 친구 예전에 여자친구한테 눈물로 매달렸대 라거나 쟤는 술만 마시면 아무 데나 전화해서 난리야 같은 이야기를 꺼낸 적 있나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웃으며 넘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사자인 여러분은 속으로 불편함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는 결코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의 인격과 이미지를 가볍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히 여러분이 성공하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순간 어김없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 여러분의 발목을 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저 농담일 뿐이야. 우리 관계는 괜찮잖아.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말 속에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더 잘 나가는 것을 불편해하고 있다는 숨겨진 시선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요. 이러한 행동은 불교에서 말하는 질투와 이간질에 해당합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것이고 이간질은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말을 뜻합니다. 말의 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상처는 깊고 오래 남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비록 지금은 웃으며 농담처럼 이야기할지라도 그 안에는 여러분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고전 논어에는 군자는 말로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하였지요.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의 말이 여러분을 아프게 한다면 진정한 친구인지 한 번쯤 다시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한마디 한마디에도 신중을 기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친구나 가족을 깎아내리는 발언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은 배려심이 부족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멀어져 있음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진호 씨는 20년 된 친구와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평소에는 오래된 친구 사이로 잘 지냈지만 모임 자리에서 그 친구가 진호는 고등학교 때 대학에도 못 갈 정도로 멍청했잖아라며 웃음 섞인 말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웃고 넘겼지만 그 한마디로 진호 씨는 오랜 세월 쌓아온 마음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며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친구였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도 하고 과거도 있죠. 그런 부분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인 것 같아요. 반면
여러분의 과거를 사람들 앞에서 농담처럼 흘리는 사람은 진정으로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세 가지 신호를 알아차렸을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배신의 기운이 느껴질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나 오랜 시간 함께한 인연을 쉽게 의심하지 못하죠. 하지만 그 관계의 본질은 우리 마음가짐보다 상대방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노력을 당연시하고 비밀을 경솔하게 대하며 존중 없이 행동한다면 그건 이미 여러분을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계의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연락을 줄이고 사적인 이야기를 삼가며 만남의 횟수도 천천히 줄여 가세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의 거리를 조금씩 조절해 나가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변화를 느끼게 되고 여러분 자신도 마음의 상처를 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느끼는 감정이 오래 쌓여온 실망감인지 아니면 익숙함과 외로움에서 비롯된 감정인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종종 상처받으면서도 그 관계에 머무르게 되는 이유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돼라는 두려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시간과 감정을 많이 투자한 만큼 포기하기 어렵다는 생각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미련일 뿐 진정한 사랑이나 우정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나에게 주는 만큼의 애정을 나는 나 자신에게 주고 있는가? 삶의 중심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신을 자주 경험하는 많은 경우 타인의 평판에 자신의 가치와 감정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인공은 언제나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린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먼저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삶의 중심을 잡고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타인의 행동에 휘둘리기보다는 스스로를 다독이고 삶을 새롭게 가다듬곤 하죠. 불교에서는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으라는 뜻으로 결국에는 자신의 내면을 바로 보고 그것에 의지해야 비로소 진정한 삶의 중심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헐뜯거나 뒤에서 수근거리며 멀어지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신경 쓰기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좋은 책을 읽으며 스스로를 채워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나누는 것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인연이란 억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때 자연스럽게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관계는 끊어져야 할 무의미한 인연에 불과합니다.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인연을 맺을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현명한 기준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낸 후에는 공허함이 남기도 합니다. 그 관계를 통해 쌓였던 정과 함께한 좋은 기억들은 쉽게 잊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이 훨씬 더 따뜻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빈자리를 어떤 사람으로 채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배신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징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을 수 있으며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기준은 자신의 이야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여러분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집중하며 눈빛을 마주치는지 주목해 보세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가 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준다면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을 존중하는 법을 몸에 익힌 사람입니다. 진심은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경청은 사랑의 시작이자 신뢰의 바탕이 됩니다. 또한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챙길 줄 아는 사람은 특별합니다. 모임에서 불편해하는 사람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이며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려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배려심 깊은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조화로운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여깁니다. 불교에서는 자타불이라는 말을 통해 나와 다른 이가 별개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즉, 남을 돕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죠. 이런 철학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깊고 오래 지속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작은 약속조차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신뢰를 쌓아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잘 지키고 한 번, 한 말을 반드시 실천하려는 사람은 삶의 태도 자체가 성실하고 올곧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삶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더 유연해지고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인연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을 찾는 건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이러한 기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한다면 좋은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비슷한 파장을 가진 이에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경청하며 남을 먼저 배려하고 약속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만이 여러분 곁에 남게 될 것입니다. 이는 불교의 수행 과정에서도 강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본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과정을 깨달음의 여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정의 핵심은 결국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행동할 때 배신의 아픔으로 가득 찬 마음은 서서히 치유될 것이고 새로운 인연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제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을 종합하며 여러분의 삶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종종 혼자 있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두렵고 예전에 실수했던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용기를 내지 못할 것 같죠. 그래서 누구에게도 마음을 여는 걸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닫는다고 상처가 저절로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가 더 깊어지고 외로움만 커져갈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는 이유는 과거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힘들었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앞으로는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신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신호는 여러분의 기쁨에 진심으로 공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시샘하는 그런 사람 말이죠. 언젠가 당신의 열등감을 행동으로 옮기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당신의 비밀을 가볍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느새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면 그 관계는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심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언젠가 더 큰 배신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모습을 감추는 사람은 진정한 내 편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철저히 계산적으로 접근합니다. 이 세 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보인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이 업에 따라 맺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업은 단순히 전생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누구와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는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니 해로운 인연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이 자신을 위한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작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따뜻한 배려의 마음을 키워간다면 어느새 믿을 만한
사람들만이 당신 곁에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때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신호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물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인가? 유대관계는 단순히 만나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는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쌓이며 좋은 인연은 계속해서 함께 지켜나가는 사람에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깊은 감정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인연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늘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들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